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정치권은 설이 지나고 나면 설 민심을 전한다 이러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죠. 올 설 역시 설 민심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자당에 유리한 말만 하죠.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당에게 유리한 말, 자기 당이 좋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가 못한다 한 말은 바로 걸러버리죠. 그들은 원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말 그리고 상대 당에게 나쁜 말 이것만 귀에 들리는 것이죠. 이번 설 민심 역시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전하는 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밑바닥 민심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언론이 부추긴 면이 있죠. 언론에서는 설이 지나면 몇몇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합니다. 설 민심 어떻든가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막 하죠. 그러면 그걸 막 베꼈습니다. 그래서 일면 톱으로 올립니다. 그것이 레파토리죠. 그러면서 그 언론에 나오는 말들이 꼭 그 전체 민심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설 민심 역시 국민의당에서는 기승전 이재명이었습니다. 뭐 이번 설 민심도 국민들은 이재명은 안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언론들은 그것을 쓰고 있던데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의 말만 듣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란 동조당 너희들 해체해라. 윤석열이 빨리 탄핵되도록 해라. 라는 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말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이라는 권선동이지. 내란을 선동하면 선동입니다. 그래서 권성동이는 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뭐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안 좋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국정이 마비됐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언론들은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국정이 마비된 건 맞죠. 국정 마비됐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습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그 국정이 마비된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개업 비상계엄이니 뭐니 하고 뭐 내란 일으키고 이런 것만 안 했더라도 별로 문제 없이 돌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싸우는 게 일이니까 싸우는 거고 또 민생을 위해서 일도 하고 이러면서 나라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 혼자 독재하겠다고 국회도 다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 만들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이재명, 조국 등등 이런 지도자들은 모두 다 처단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세력이 국민의힘인 거예요.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런데 무슨 너무 기승전 이재명이라는 겁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리고 일부 극우에서는 이재명 약간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갖다가 확대 재생산한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고 거기에 동조한 당이 누굽니까? 동조한 세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입 가진 사람은 누구나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당, 내란 동조당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고 말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민심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권성동이를 비롯해서 이 의원들이 설 전에 기차역 가서 어떤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것이 민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민심은 외면하고 딴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설 전에 기차역에서 권성동, 권영세 등이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 그것이 바로 국민의 힘을 향한 민심이다. 이렇게 제대로 읽기를 바란다. 권성동아. 그리고 민주당 설 민심, 정권 교체를 바라는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죠. 국민의힘에게 다시 정권을 맡겨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비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말아먹고 가짜 보수, 윤석열, 국민의힘 완전히 퇴출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민심이죠.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가 없지 않습니까? 극우만 있어, 극우만. 지금 국민의힘도 이미 극우화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극우들 몇 명에 의해서 지금 끌려다니는 모습이 참 측은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국민의힘이 극우들한테 몰려다니고 끌려다니고 이렇게 되면 정당 해산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란 동조당이기 때문입니다. 뭐 설 민심이 이재명이 어떠고 저쩌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헛소리 그것은 윤석열이를 다 정리하고 극우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1대1로 제대로 맞짱을 붙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극우 세력의 기생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편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세계 질서, 복잡해진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인 거죠. 근데 지금도 쓸데기 없는 소리만 그러면서 구치소에 지금 gat혀있는 내란 속에 윤석열이를 면회 간다고 호들갑을 떨고 윤상현이나 뭐 이런 애들은 가가지고 뭐 대통령, 뭐 윤석열을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지? 풀어줘야 된다. 뭐 이따위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들이 지금 총선이 한 3년 반 이상 남았거든요. 3년 반 정도 남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때쯤 되면 3년 후쯤 되면 다 잊어먹을 줄 알고 지금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은 그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극우와 손을 잡고 저 지랄을 하고 있다. 나중에 유권자들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 잊어먹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잊어먹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좀 방치했더니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서 바로 내란을 일으켜버리네. 뭐 비상계엄을 한다고 그러네.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네. 뭐 의사들을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고 그러네. 방송국에 단전 단수를 하겠다고 그러네. 그럼 미친 것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건 뭐 여야 보수 진보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거든. 네? 이런 내란 사태는 영원히 국민들 머리에 박제될 것이고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금 아무리 민심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다녀도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를 옹호한 정당이고 내란에 동조한 당입니다. 예? 계엄을 해제하던 그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 들어갔죠? 대부분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란 동조인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지금 극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해본 적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없잖아요. 그것도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부지법 법원을 다 때려 부순 폭동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우가 무서워서. 거기에 기생하고 살고 있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이런 자들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뭐 줄 수도 있겠죠. 개돼지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준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저 꼬라지. 참으로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뭐 민주당은 어쩐다, 이재명은 어쩐다 이런 말로만 장사를 해먹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다. 내가 국민의힘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라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되겠죠. 근데 그때 사라질 때 사라지더라도 인간적인 모습은 좀 보여주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자기를 성찰해봐. 물론 똑똑한 놈들은 성찰을 안 합니다. 성찰하는 걸 싫어해. 그런 것들을 나 자체가 너무너무 위대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쯤 돼서 한번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찰은커녕 지금 국민의힘은 갈수록 완전히 미치광이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미치광이 내가 볼 때는 거의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있어. 야,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하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거죠 이거. 문형배 권한대행 현재 소장 권한대행이죠.
이분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권성동이는 이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어머니 상에 문영배 재판관이 갔다. 그래서 뭐 조의금도 냈다. 이런데 아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으로부터 호된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마이크 앞에 앉아서 국회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서 뭐 문영배 소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아주 친한 사이다. 그래요. 친할 수 있죠. 친할 수 있어요. 진짜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권성동이잖아. 에? 중앙대학교 선후배에다가 고시 공부도 같은 고시원에 고시방에서 공부했고 그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친한 사람을 너무 이렇게 공격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친분이 문제라며. 그러면 지금 친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헌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모두 다 대부분이 지금 8명 중에 7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이도 서울대 법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 모두 다 재판을 안 해야 되겠네? 권성동이 네 생각대로라면, 네 말대로라면.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문 소장 대행하고만 친하겠습니까? 다 친하지. 그리고 사법연수원 나오고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의 다 나중에 뭐 어찌된가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 그 나이 또래들은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선후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재판 회피해야 되는 겁니까? 뭐 공정한 심판이 어려우면 재판을 회피해야 된다.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통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죠. 예? 그래도 명색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아무 말이나 필터링 없이 막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그러면서 뭐 문영배 재판관 외에도 이미선, 정계선 뭐 이분들도 다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 그럼 누가 하라는 거야? 누가 한 게 권성동이 네가 데리고 와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빼고 누가 할 건지 한번 데리고 와봐. 윤상현이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윤상현이가 하는 말이야. 뭐 어차피 개소리니까 뭐 소용없고. 근데 나경원이는 이상한 말을 했어. 나중에 보니까 탄핵될 것이 윤석열이가 탄핵될 것이 너무 뻔하니까 이제는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헌재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헌재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참 이상한 여자야. 난 이 여자는 정신세길래 이해가 잘 안 돼. 나중에 탄핵이 될 것이 너무너무 뻔하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그따윈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애들을 미치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잖아. 니들 법대 나왔잖아.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재판이 친소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친소 관계로 운영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이라는 적자들은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끼리끼리 지그들끼리만 자기네들끼리의 카르텔을 딱 형성해서 그렇게 헤쳐먹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도 그런 줄 알아. 물론 그들의 머릿속에는 너희끼리 친소 관계에 따라서 재판도 했겠지.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지어도 너하고 친하면 그놈이 너한테 무죄를 줬고 그러니까 강원랜드 아무리 네가 부정하게 애들 청탁해서 취업을 시켜도 무죄가 나오잖아. 그런 걸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권성동이는.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은 집단이 바로 너희 집단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과 친하니까 너 빠져. 지금 이재명이 탄핵 재판합니까?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친한 놈들은 빠져야지. 이재명하고 친한 사람이 빠질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 친한 놈이 빠져야 되는 게 정석 아니야? 권성동이 말을 다 그대로 거꾸로 돌리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하고 친한 놈들 다 빠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보수 3명, 진보 3명, 중도 2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진보 3명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판사도 편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 2명, 3명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보수잖아. 물론 극우지만. 재판관 3명, 보수 재판관 3명 빠져야 되겠네. 그놈들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보수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진보 빠지라고 하란 말이야. 그럼 말이 되지. 그럼 누가 재판하지? 누가 하냔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재에서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을 누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서울대 법대 나오는 사람은 다 빠져야지. 윤석열이하고 친하잖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수 3명 빠져야지. 정영식이부터. 그러고 나서 말해. 그러면 빠질 수도 있겠다. 물론 빠지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편향된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내 말은. 응?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배를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그런데 발광을 하고 있지. 권성동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발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진보 보수 중도의 문제가 아니야. 내란이잖아, 내란. 응? 아무 일 없는 나라에 대한민국에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뭐 미친 짓거리를 막 했잖아. 그런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을 수행한 것이다? 헌법대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이번 현재의 재판, 윤석열의 탄핵 심판은 보수, 진보, 중도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무리 국민의힘 너희들이 재판관을 공격을 해도 윤석열 탄핵은 인용됩니다. 그렇죠? 헌정을 파괴하고 독재의 길을 열려고 했던 자가 윤석열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탄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윤상현이는 서울구치소 가고 윤석열이를 석방하라. 이따위 개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권성동이도 마찬가지죠. 그 기자회견에서 그 같은 자리에서 물론 다른 질문에 답변을 했지만 그 구치소에 가볼 거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리로서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권성동은 개인적으로 윤을 찾아가든 말든 하고 윤을 옹호하는 말을 하면 안 돼. 국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 숫자석에서는. 왜? 친하니까. 그런데 그 친한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윤석열이를 옹호한다? 그럼 안 되지. 공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재판관을 공격한 것과 뭐가 다르지? 그걸 뒤집어 보면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머저리 정당이라고 그러고 머저리 지도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국힘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라를 망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자들이 누구냐? 국민의힘이고 윤석열이다. 이 자들이 사라져야 이 나라가 편하고 국민들이 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 윤석열을 보면서 맹자라도 한번 읽어봐. 맹자.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잖아.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닌 거요. 그 5가지 알지? 그 중에 하나 있어.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맹자님의 말씀을 권성동을 비롯한 국민의힘 너희들에게 돌려드린다.